자, 오늘 클래스라는 걸 배울 텐데요. 오늘도 놀랍지 않게 숙제가 또 나갑니다. 추석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은 건너뛰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걸 계속 이제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배운 거는 오늘 최대한 질문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또 솔루션 비디오도 업로드를 해드리는데 그걸 바탕으로도 또 질문이 있으면 해주셔야 됩니다. 슬랙 채널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고 이제는 뭐 스터디 그룹이 편성이 돼서 스터디 그룹 내에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튜터분들에게 챌린지를 선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리뷰를 잠깐 할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저희가 뭐 플로트나 인트 같은 타입으로 연산을 첫 시간 했다가 두 번째는 스트링 타입, 문자열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습니다. 따옴표로 묶여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문자열을 가지고 어떤 연산들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봤어요. 똑같은 플러스와 똑같은 곱셈 같은 연산이지만 타입이 스트링 타입으로 바뀌니까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졌던 거를 우리가 목격을 했죠. 그 밖에도 뭐 스트링의 좀 특별한 escape 시퀀스를 바탕으로 한 좀 특별한 문자들이 있었죠. 뭐 탭을 한다든지 뭐 자릿수를 바꾼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불리한 타입이라는 걸 또 봤어요. 또 다른 타입이죠. 이건 true or false 두 가지 밸류만 가지는 타입이었고 이 불 타입도 또 나름대로의 연산들이 있었어요. 논리 연산들, and, or 뭐 이런 것들 있죠. not 이런 연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리한 타입 갖고 연산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아웃풋 밸류가 불리한 타입이 나오는 오퍼레이터들이 있었어요. relational 오퍼레이터. relational 오퍼레이터들은 그 오퍼랜스들, 인자로는 꼭 불타입을 안 받아도 되는데 막 숫자도 받고 문자열도 받고 하는데 그 결과 밸류가 true or false로 나왔죠. 그래서 컨디션을 체크하는 데 많이 쓰였습니다. 이게 true or false냐에 따라서 코드 어디를 실행해야 되냐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릴레이션 오퍼레이터 할 때 컴퓨터가 귀찮아서 앞에부터 보다가 정답이 확정되면 뒤를 안 본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좀 특별한 오퍼레이터가 있었죠. in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스트링 내에 서브스트링으로 다른 게 존재하냐 그걸 체크해서 그거에 따라서 또 true or false를 디텍트 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true or false에 따라서 코드의 어느 부분을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control flow가 있었죠. 그래서 if, else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뤘던 것이 자, 내가 지금 파일을 하나 주피터를 켰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던 파일로부터 득을 보고 싶다. 모듈을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 이름이 보통 모듈이 되고 거기서 정의되어 있는 베리어블들과 펑션들을 죄다 긁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import라는 걸 했었고 import를 하게 되면 모듈 이름이 있고 그 뒤에 dot 오퍼레이터가 있어서 dot 오퍼레이터를 쓰면 그 모듈 안으로 들어가서 네임스페이스가 모듈 네임스페이스에서 이것저것 참고해서 우리가 쓸 수 있었고요. 근데 그 모듈 이름을 쓰기가 귀찮아서 그 모듈 안에 있는 펑션이나 베리어블을 직접 임포트도 해올 수 있었죠. from 뭐시기 모듈, 그 다음에 import 무슨 펑션, 무슨 베리어블 이렇게 쓸 수도 있었는데 그거는 좀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름의 베리어블이나 펑션들이 서로 다른 모듈에 퍼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서로 그 선후 관계에 따라서 그 전에 불러왔던 게 그 후에 불러왔던 걸로 다 갈아치워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어서 좀 모듈 이름 쓰는 게 귀찮긴 하지만 큰 프로그램을 짤 때는 모듈을 하나하나 좀 불러오는 게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썬에 대한 단점을 살짝 얘기했는데 파이썬은 물론 그때그때 빠르게 프로그래밍 하는 데는 되게 좋지만
안전하지 않은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좀 안 바뀌는 베리어블 같은 걸 좀 정해 놓으면 좋은데 그런 걸 서포트를 안 해서 그냥 프로그래머의 재량에 따라 아무거나 다 바뀌어서 나중에 자기가 뭘 했는지 까먹고 뒤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 좀 불상사가 벌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min 펑션과 max 펑션이 막 바뀌는 불상사를 여러분이 실습하다가 다 체험을 했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솔루션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솔루션 비디오. 거기에 built-in namespace라는 또 새로운 얘기가 있거든요. 그 솔루션 비디오 꼭 보세요. 그리고 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또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컨텐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모듈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 측면이 있어요. 하나로 다 묶어준다. 여러 가지 베리어블과 펑션들 하나로 묶어준다라는 측면에서 모듈과 비슷한데 실제로 모듈과 다르죠. 자, 클래스는 오브젝트의 하나의 타입입니다. 마치 인트가 하나의 타입이듯이 클래스도 하나의 타입입니다. 근데 이 오브젝트는 좀 신기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베리어블이 아니라 여러 개의 베리어블과 펑션, 그러니까 모듈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베리어블과 펑션을 다 인클루드하고 있는 특별한 좀 더 종합적인 패키지 같은 느낌의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펑션이 클래스 안에 들어가면은 펑션이라고 안 부르고 메소드라고 불러요. 사실 뭐 왜 이렇게 부르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메소드와 펑션이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겁니다. 메소드는 그러니까 일반 펑션과 달리 클래스 안에서 정의되기 시작하면 그 클래스를 자동으로 자신의 아규먼트로 취합니다. 원래 펑션 정의하고 그 속에다가 괄호 쳐서 파라미터들 이제 넣잖아요. 그런데 이 클래스 안의 메소드는 그 파라미터 리스트 할 때 무조건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디폴트로. 뭐냐면 나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 자체가 파라미터로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 파라미터 이름을 셀프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의 메소드를 마치 모듈의 펑션을 부르듯이 부를 수 있어요. 결국 이런 식으로 dot 오퍼레이터를 써서 클래스를 정의했다. 그리고 그 안에 메소드를 정의했다. 그러면은 이 메소드를 콜할 때는 클래스 이름을 치고 점 한 다음에 메소드를 치면 이제 콜할 수 있습니다. 모듈에서 불러오는 거랑 똑같죠? 자, 그리고 뭐 클래스랑 모듈은 더 다른 게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해를 못하면 워리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봤던 여러 가지 타입들 있잖아요. 뭐 int니, 뭐 bool이니, float니, string이니 하는 게 사실은 다 파이썬에서는 클래스라는 형태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int라는 클래스가 있었고, float라는 클래스가 있었고, 뭐 string이라는 클래스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다 파이썬에서 정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의된 클래스를 바탕으로 int랑 float 이런 걸로 연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배우는 이유는 제공되는 클래스를 쓸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만의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암시합니다. 추후에. 뭐 이런 클래스들이 있었다. 그리고 궁금하면 이런 식으로 치면 됩니다. int라는 클래스가 궁금해요 라고 헬프로 치면 int라는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해줍니다. 안 읽으셨겠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와 클래스 오브젝트 사이에 이제 미묘한 차이를 좀 다룰 텐데요. 건물에 보면은 건물의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 설계도를 건축학과 사람들이 많이 그리잖아요.
설계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설계도대로 지어진 실제 건물이 있죠. 그래서 설계도는 하나가 있지만 그 설계도대로 건물은 뭐 1000개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10,000개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라 하면 일단 그런 설계도와 같은 겁니다. 블루프린트예요. 그래서 어떤 특성들과 메소드들의 정의들이 다 이제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와 같다. 클래스는 설계도와 같다. 근데 클래스의 오브젝트는 이 설계도대로 설계된 인스턴스입니다. 실제 실현된 어떤 객체입니다. 그래서 설계도의 리얼라이제이션이다. 클래스와 클래스 오브젝트 사이를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nt라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죠? 우리가 실제로 1, 2, 3 이렇게 정의를 그 파이썬에서 뽑아서 쓰고 연산하고 할 때는 뭡니까? 다 int의 클래스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산을 하고 쓰게 되겠죠. 테슬라 이것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겠네요. 제가 2020년에 이제 모델 3가 핫할 때 이걸 만들었는데, 자 테슬라 모델 3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여러 가지 문장들을 통해서 좀 이제 감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3의 설계도를 디자인했어요. 설계도를 디자인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모델 3 오브젝트들을 이 설계도에 따라서 생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도랑 오브젝트는 다릅니다. 그리고 나는 한 명의 소비자로서 모델 3 오브젝트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가 죽어도 그 설계도를 나한테 팔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마치 코카콜라 제조법은 아무도 안 팔지만 코카콜라 자체 음료수는 엄청나게 팔리는 것처럼. 그리고 모델 3의 설계도는 칼라라는 애트리뷰트를 가집니다. 칼라라는 베리어블이 있다는 거랑 비슷해요. 클래스 모델 3라는 클래스 안에 칼라라는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밸류는 없어요. 그냥 베리어블 이름 자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산 모델 3의 오브젝트에는 칼라 애트리뷰트가 있는데 특정 밸류가 있습니다. 파란색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샀다. 그럼 내 오브젝트에서는 칼라라는 베리어블의 밸류가 blue입니다. 그죠? 그리고 너가 뭘 샀는데 또 너가 산 모델 3의 칼라 애트리뷰트는 red다. 그렇죠? 이 애트리뷰트 자체는 설계도에서 동일하게 칼라라고 돼 있는데 밸류는 오브젝트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모델 3 오브젝트를 내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죠. 막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의 설계도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int라는 클래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int 오브젝트를 갖다가 막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하면서 마음대로 썼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로 클래스라는 블랙프린트와 클래스 오브젝트라는 인스턴스를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보자. 클래스와 타입이 구분되는 개념인가? 그러니까 원래 개념 자체는 구분이 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모든 타입을 클래스로 정의합니다. 클래스라는 형태로 정의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그냥 추상적인 그 타입이라는 개념 자체는 비슷한 밸류들의 집합 플러스 그 밸류들로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들이 다 정의되어 있으면 그걸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클래스로 구현이 되든 뭘로 구현이 되든 그거는 아무런 그러니까 타입 자체랑은 별개예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모든 타입을 클래스로 구현합니다. 네.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이미 쓰고 있었던 빌트인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int와 string과 불 같은 이런 클래스들이 있고 이걸 타입으로 이제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네, 이런 클래스들의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고 그들의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들과 애트리뷰트들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쓰고 있었죠, 사실. 아무런 생각 없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실제 그 플러스가 구현이 되어 있었냐, 뭐 어떻게 스트링의 플러스가 그 뒤에 붙이는 식으로 파이썬에서 밑에 구현이 돼 있는지 사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도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게 앱스트랙션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만들 때 실제 구현을 몰라도 그냥 사람들이 외부에서 잘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건 앱스트랙션이 잘 됐다는 겁니다. 스트링 클래스, 뭐 네임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래서 스트링 메소드를 이제 클릭하는데 이제 한번 자 생각을 해보세요. 메소드랑 일반 펑션이랑 다른 게 뭐라 그랬냐면 메소드에는 클래스 자체가 파라미터로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형식팀이라는 이제 클래스 오브젝트를 정의했고 이제 여기에서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의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이 형식팀 자체가 아규먼트로 안 넘어가도 돼요. 파라미터로 안 넘어가도 자동으로 인지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name, lower 하고 괄호를 쳤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죠? 그런데 자동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name이 아규먼트로 넘어가서 이 name에 있는 모든 글자들을 소문자로 바꿔주는 기능이거든요. 이 메소드가. 그래서 지금 펑션 콜하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원래 괄호 치고 뭐 안에 네임을 넣어주든지 뭔가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클래스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들어간다. 이걸 외워주세요. name upper 하면은 name이 자동으로 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 대문자로 바뀌고 뭐 name find 하면은 이 name 안에서 s라는 걸 찾아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형식팀에서 이 대문자 s가 6번째 있다는 거죠. 0, 1, 2, 3, 4, 5 0부터 시작해서 6번째 있다는 거고 그다음 name count 하면은 이 name 안에서 이제 소문자 n이 몇 개 있냐. 네, 뭐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네요. 2개가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메소드를 쓸 때는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를 쓸 때는 그 클래스가 자동으로 파라미터로 넘어가서 이 괄호 안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반 펑션과 메소드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한 다다음 주 정도 가면은 여러분들이 블루프린트 클래스 자체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게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의 시작점인데요. 오브젝트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에요. 클래스들로 이루어진 프로그래밍. 나중에 할 거고. 지금은 그냥 클래스들의 메소드를 잘 쓸 수 있다. 근데 그 와중에 클래스의 메소드를 쓰다 보면 클래스가 자동으로 파라미터로 들어가는구나.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스트링 클래스에 있는 것들 한번 이것저것 써보세요. 여기에 제가 링크를 들어가게 해놨으니까 심심할 때 클릭하셔서 이런저런 메소드들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요. 스플릿만 이제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요. 스플릿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플릿이란 메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리스트라는 걸 배울 텐데 그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이제 스플릿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라는 것이 있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그냥 편하게 쓰는 것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고 나중에는 좀 만들어 볼 겁니다.
제가 한 1분만 드릴 테니까 클래스 메소드들 몇 개만 그냥 주피터에다 쳐보세요. 스트링 하나 정의해서 한번 써보세요.